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000선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2,000선을 지켜내지 못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으로 1980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펀드 환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2,000선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73포인트, 0.39% 하락한 1995.0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신권에서 1,219원의 매물이 쏟아지는 등 기관이 85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지수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2일째 사자에 나서며 802억 원, 개인이 11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운수창고,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의약품과 음식료, 전기전자 업종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세가 우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 153만 6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1.17%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3인방과 LG화학,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금호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베트남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사이공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했는데 자세한 코스닥 시황도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5포인트, 0.31% 오른 491.65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43억 원, 80억 원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167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유통과 종이목재, 섬유 의류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 등이 상승한 반면 CJ 오쇼핑과 SK 브로드밴드, 다음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는 최근 조정 이후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게임빌과 위메이드가 각각 7.95%, 5.87% 올랐고 YD 온라인과 라이브 플렉스도 4에서 8%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주춤했지만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반짝 상승일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기주 기자가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한국경제TV가 7명의 주요 증권사 투자전략팀장들을 상대로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다 특히 미국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결정하는 등 유동성 장세를 이끌 재료들이 시장에 넘쳐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재정절벽 회피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유동성이 뒷받침된 상승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아시아 증시로 다 돈들이 들어올 때 한국 증시로 많이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정상화되더라도 한국 증시는 충분히 지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 안착 여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외국인 자금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2,000포인트의 무게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000선 안착에 실패하더라도 유동성에 힘입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상승장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두고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말 랠리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좀 더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 전반적인 합의를 다 이루어내는 그랜드 박애는 어렵겠지만 부분 합의를 통해서 위험을 많이 낮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성장의 기대는 높아지고 위험의 수준은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는 국내적인 이슈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 왜냐하면 거래일 자체가 한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대선 이후의 그림이라든지 내지는 재정절벽에 대해서는 조금 접점을 찾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연말 연초 랠리를 바라보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기간으로 삼 것을 지금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이슈는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민주당이 상당 부분을 합의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감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분 합의를 이뤄내고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 초로 넘어가는 형태의 어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실적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보다는 그 실적을 체크할 때 그동안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좀 챙겨봤었는데 오히려 연말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하면 2013년에 매출 그로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회사가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조금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펀더멘탈 여건이라던가 그다음에 내년에 업황을 봤을 때는 IT 업종이 그대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외에는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계, 해운 업황은 부진하지만 전부 다 가격 메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매를 함께 대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도주는 너무 뻔하지만 사실은 IT,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의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되 IT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